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오늘 함께할 분을 우리 김현수 선생님이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함께한 분은 시간을 통해서 또 공동체와 함께 희망을 주는 그런 분을 모셨는데요. 은행장이십니다. 은행장. 은행장. 세상에서 가장 큰 은행 네. 타임뱅크 코리아를 이끌고 계시는 또 특별한 공동체,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그런 공동체인 타임뱅크 코리아를 이끌고 계시는 손설학 대표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임뱅크의 손설학 대표님이신데 제가 지금까지 은행장을 두 분 뵀어요. 네. 한 분은 우리 홍세화 장발장 은행장. 네. 은행에 돈이 없는 은행장을 제가 봤고요. 네. 그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큰 은행 타임뱅크의 손설학 대표님을 오늘 뵙게 되네요. 네.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정말 큰 은행입니다. 누구나 네. 가진 시간을 저축하고 교환하고 하는 그런 은행이고 저는 전 세계 은행장은 아니고 이제 한국에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타임뱅크 코리아라는 비영리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 대표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직 타임뱅크가 좀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타임뱅크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뭐 어쨌든 이제 뱅크라는 것은 뭔가를 이제 저축하기도 하고 교환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은행들은 돈을 거래하지만 이익인 이제 시간을 거래하는데,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듣다 보니까 우리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네. 우리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화를 해설해주는 어떤 봉사, 그래서 영화 장면 해설해주는 봉사를 한번 하신다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나운서님께서 아침에 어디 멀리 출장을 가셔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누군가 나를 공항까지 좀 태워줬으면 좋겠어. 네. 그 시간만큼을 그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봉사를 저축해서 시간을 다시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 타임뱅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사라는 게 사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행위지만 네. 이 타임뱅크 내에서는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주시네요. 근데 그 대가가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봉사로. 그렇죠. 오, 그렇군요. 시간은 정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또 돈이 없지 시간이 없나. 네. 네. 시간은 누구나 다 있는데 이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쓸 수 있는 하나의 또 그 플랫폼 역할을 타임뱅크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타임뱅크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제 우리가 봉사 방식, 특히나 이제 자원봉사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도로로 치면 이제 일방향성 도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타임뱅크는 이제 쌍방향적인 이제 도움 주고받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존 이제 봉사자와 수혜자 간의 상호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 친구와 같은 관계, 이제 이웃 관계 회복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순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1대1의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순환하는 그런 구조. 그런 그게 이제 가장 그 기존의 어떤 봉사나 복지 어떤 프로그램과 다른 차이점이라 생각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각자 줄 수 있는 봉사 영역이 다르잖아요. 네네. 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목소리로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지만 또 저는 계산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네, 네. 뭐 또 어떤 분은 전문 직종의 지식을 갖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육체적으로 하는 노동으로 봉사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매치가 다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러한 순환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는 뭔가의 교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환 기준을
누구나의 1시간은 평등하다. 아. 사실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24시간이라는 건 누구나 평등하게 주어졌거든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병자든 장애인이든. 네. 그래서 그 시간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 교환하자.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의 1시간이라든지 뭐 아이의 1시간, 노인의 1시간도 평등하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순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1시간은 그의 1시간과 동일하고 네.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서로 공평한 관계 내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봉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김현수 선생님이 타임뱅크 들어보신 거죠? 네, 저는 타임뱅크 들어봤죠.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런 개념의 새로운 개념의 타임뱅크 이 사단법인을 들었을 때요. 서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타임뱅크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할 수 아까 우리 없는 일을.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을 못하는 네. 능력을 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PD님은 특별히 타임뱅크의 맞아요. 필요성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릴 수 있는데 네. 그게 제가 돈을 주고 뭐 사람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도 봉사를 하고 네. 그러면서 누군가의 봉사를 받는 거죠. 네, 네. 선생님은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봉사를 받고 싶으세요? 네, 저는 누군가에게 책을 읽고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을 봉사하는 대신에 네. 누가 제 살을 빼줬으면 좋겠다. 대표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저거는 안 되죠?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네. 사실 책 읽어주는 그 봉사도 예를 들어 책을 읽을 수 없는 이제 뭐 저기 장애인, 시각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르신들 병상에 누워 계시면 사실 누군가가 책을 읽어주면 참 좋아할 거거든요. 그건 되죠. 근데 살 빼주는 거예요. 네, 살 빼는 것도 사실 누군가가 이제 건강을 사실 살을 뺀다라는 거는 운동인데 사실 운동을 혼자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같이 하고 예, 계획해 같이 주고. 누가 이제 옆에서 시간을 맞춰주고 보조 맞춰주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봉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누가 같이 뛰어준다면 혼자 뛰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네. 그렇네요. 이렇게 따지면 뭐 안 되는 게 없겠네요. 두 명만 있으면 네, 그렇죠. 정말 힘을 함께 합치면 못할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0805님이 타임뱅크 은행장님 문 대통령이랑 목소리 똑같다고. 근데 진짜 그렇네요. 그러고 들으니까 예.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이 센서 청력이 기가 막히시거든요. 그래요? 네, 예, 이런 또 말 처음 들어보세요? 제가 몰랐던 능력이 또 발견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네. 쉽게 자기가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렇게 누가 알려줘가지고 너 이거 잘하잖니 해봐 이럴 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다 존중하고 인정하면 사실 우리 안에 그 부족한 거 결핍이나 모자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우리 손설학 대표님께서 문 대통령의 성대모사라는 새로운 재능을 네. 오늘 우리 아주 청취자분이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칭은 하시면 안 돼요. 사칭은 하지 마시고 네. 어디 가서 개인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그렇다면은 이 타임뱅크 내에서 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뭐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뭐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이 다양한 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기억나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따지면은 저희들이 작년에 그 쉐어하우스에서 서로 배움 교실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네네. 예, 청년 10명이 같이 공동 주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10명 각자 모두 다 재능들이 있었거든요. 한 친구는 중국 요리를 잘했고 한 친구는 그 목공을 잘했고 한 친구는 수제 매듭을 잘하고 그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 이제 공동체에 있다 보면 모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뭐 명분도 별로 없고 반상회는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그래서 그것보다는 서로 재능 나눔 교실을 하자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뭐 서로 돌아가면서 강사가 돼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자기 배움도 일어나거든요. 아 이렇게 남을 도와주면서 내 스스로 역량도 강화되는구나. 네. 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좋았던 경험으로 그렇게 확인된 바 있고요. 또 다른 이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요즘 1인 가구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1인 가구들을 위한 새로운 어떤 사회적 관계망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는 엄마 아빠나 친구 동생이 다 해주게 해주던 부분들을 혼자서 다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엄마가 청소 다 해줬는데 집 청소는 혼자 산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 자기는
청소를 죽어라 못한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청소를 누군가가 해주고 다시는 자기는 뭐 더 잘하는 걸로 그 친구한테 간다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친구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경험.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한 또 시간은행 그렇게 만들어서 그 1인 가구 청년들이 서로 연대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각자가 가진 재능을 바탕으로 했던 그런 그 사례도 있었습니다. 각자가 가진 재능을 바탕으로 연대하는 거네요. 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 네. 그래서 김현수 선생님, 네. 이런 운동들이 지금의 청년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청년들이 특히 이제 1인 가구 청년들이 지내는 삶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제 외로운 것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이제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낼 때 이렇게 타임뱅크 안에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청년이 있어서 자기 삶에 그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이웃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삶의 불편을 좀 해결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필요성이나 어떤 사회적 연대감을 더 필요로 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한층 더 깨달아가면서 덜 외로워하면서 함께 사는 삶을 이해하는 그런 타임뱅크의 매력이 사실 우리나라 이전에도 이미 뭐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청년들이 특히 이런 타임뱅크의 필요성을 느끼는 네.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특히 이제 1인 가구 청년들 사이에서 확대되면 조금 외로움을 넘어서서 그렇네요. 뭐 우울증의 치료에도 이런 타임뱅크가 도입되기까지 하는 그런 사례로까지 발전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 손 대표님, 지금 우리 김현수 센터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작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1995년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소개를 네. 좀 해주세요. 일단 타임뱅크 운동은 정확하게는 이제 1980년대에 시작이 됐고요. 뭐 아시겠지만 80년대라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막 시작되던 시기였잖아요. 아하. 뭐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공공의 어떤 시설에 있던 많은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폐쇄되고 이제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복지의 그냥 대상자들인가, 이런 이제 그 의문을 달면서 그 사람들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타임뱅크를 알렸던 그 책 제목 이름이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조금 물질만능주의고 사람을 네. 도구로 보는 네네. 그런 생각이다 보니 네.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나는 네. 잉여인간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대안운동으로 나온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80년대 시작이 됐고, 뭐 이게 이제 영국을 거치면서 뭐 영국과는 또 이제 뭐 공동체 운동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혁신들을 이룬 다양한 사례를 만들면서 네. 지금 하여튼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한국에는 이제 2000년 초반에 경북곰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대한성공회 연하단 신부님이라는 분이 아하. 타임뱅크라는 이름은 아니고 사랑고리라는 이름, 네. 너무나 한국적인 이름으로 바꾸셔가지고 사랑고리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해오셨습니다.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함께 모이기 되게 싫어하고 누가 관여하는 거 싫어하고 개인주의자들이다 뭐 이런 특성들을 꼽는 언론 뭐 보도들도 있으니까요. 지금의 청년들한테도 이 모델이 맞을까요? 네, 저는 뭐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필요하다. 예,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요즘 뭐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시대라 그래가지고 사실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지만 네.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사람과 연결하려는 노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이제 사실 관계의 방법의 문제이지 관계를 아예 두려워하거나 싫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도 요즘 이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분명 저희 세대의 어떤 관계의 방식과 청년들의 관계 방식은 다를 뿐이지
예를 들면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이제 온라인에 대한 접근성 또 그를 통한 1차적인 뭐 스크리닝이라 그러나요? 좀 신뢰 형성된 다음에 맞아요. 그 오프라인 중요하죠. 오는 이런 맞아요. 패턴의 방식이지 그 관계 자체가 이제 없거나 뭐 싫어한다거나 그런 그건 건 아니라고 아니다. 봅니다. 좀 안전의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 먼저 온라인으로 서로의 신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네. 결국은 오프라인으로 만남이 확장되는 건 마찬가지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은 선생님 네. 이런 걸 사회적 처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개념이에요? 이제 주로 영국에서 이제 시작되고 영국에서 확장되고 있는 건데요. 외롭고 우울한 청년들에게 또는 어떤 성인들에게 이 외롭고 우울한 삶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라 또는 공동체 사람들하고 식사를 해라, 공동체 사람들하고 함께 운동을 해라. 근데 그 결과가 약물 치료와 비슷할 정도로 효과가 좋다.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도움이 된다. 네. 이런 건데요. 이렇게 이제 사회처방위원회 같은 그런 전문위원회를 결성해서 어떤 것들이 공동체 활동을 이런 사회 활동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항목을 정해서 이 타임뱅크에서 흔히 나오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봉사 항목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권해서 그래서 외로움과 우울증을 사람들이 물리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하여튼 뭐 기원은 이런 타임뱅크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인데요. 그런 공동체 활동이 약물 치료만큼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네. 위험성도 덜하고요, 훨씬. 네. 그렇군요. 네. 손 대표님 정말 이런 사례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이 타임뱅크의 활동을 통해서 좀 우울증이 개선된 이런 사례들도 좀 보십니까? 네, 그런 사례들은 뭐 해외뿐만 아니라 사실 제 주위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방금 이제 김현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외로움에 대한 문제, 우울감 이런 문제들이 사실 기존의 어떤 찾아볼 수 없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어떤 약물 처방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또 그리고 개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공동체적인 요소, 사회적 요소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처방이 필요하다 생각들고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 프로그램 소개를 처음 들었을 때 그 희망 처방전이라는 그 제목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더 가고 싶었던 이유도 이제 사실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아까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희귀고몰이라든지 특히 또 뭐 청년 니트라든지 또 최근에는 사실 청년 자살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런 이유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사실 그 청년들이 굉장한 입시 지옥 그리고 그 입시를 그리고 취직을 위한 어떤 그 과도한 경쟁 네. 이 속에서 계속 그 실패에 대한 경험들 또 그 한 번 실패가 또 루저라든지 아웃사이더로 배제되는 그런 당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더 심한 친구들이 아까 그런 현상을 겪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 타임뱅크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사소한 행동들 사소한 뭐 진짜 저게 뭐 도움이 돼야 할 그 정도로 사실 그런 것들도 다 우리는 다 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예를 들면요. 이런 사소한 것도 인정이 돼? 이런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할머니들 독거 할머니 그 발톱 깎는 봉사를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럼 안 보이죠. 예, 안 보이고 이렇게 발톱을 못 깎으셔가지고 그 고통이 심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이제 발톱 깎는 능력만으로도 그 할머니한테 굉장한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그 작은 일에서 이런 그 성취감들, 보람감이 획득되고 강화될 때 그런 이제 아까 우울감이나 어떤 고립감들 또 해소되면서 좀 더 뭔가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게 쌓일 것 같아요. 물론 또 거기 플러스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이 되게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임뱅크가 주는 청년들의 가장 큰 효과라는 거는 시리에 빠진 그리고 기존의 실패했던 경험으로 좌절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작은 성취감들 그걸 통한 어떤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제 주위에 그렇게 연락 오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4736님이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데 참여하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해야 되나요? 이렇게 문자가 왔네요.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예, 뭐 저희들한테 이제 직접 이제 타임뱅크 코리아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네. 뭐 참여 방법 아주 다양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사는 동네, 자기가 사는 아파트, 요즘에는 이제 사실 설세권 거래가지고 사실 옛날 친구들끼리 많이 모임을 하더라고요. 네. 동네 안에서.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먼저 타임뱅크 우리 해보자. 뭐 그렇게 진행하셔도 좋고. 조직을 먼저 한 다음에 전화를 하면 도와주시는군요. 그렇죠. 전화 도와드리기도 하고 저희들하고도 할 수도 있고. 그냥 본인들끼리. 네, 본인들끼리. 저도 예. 저희 큰아이 친구의 엄마가 영어를 잘해서 네. 저희 아이하고 그 아들하고 같이 일주일에 2번 영어를 가르쳐주고 네. 저는 둘째들을 데리고 그 시간 동안 놀아요. 네. 이것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도 타임뱅크의 일환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걸 좀 확장적으로 하고 또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만들다 보면 그게 타임뱅크거든요. 그렇군요. 예. 별거 아니네요. 별거 누구나 할 수 아닙니다. 있는 거네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시간은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 시간을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교류하고 싶고 작은 성취감을 맛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임뱅크 운동을 할 수 있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타임뱅크 코리아에 연락을 하면 친절하게 자문해 주시고 또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막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고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사실 청년들이 너무 많이 지쳤는데 노동에 대한 좀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대표님. 예, 그래서 우리 PD님이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봐 주실래요? 노동이란 건 뭐예요? 지금까지? 노동이요? 네. 사실 저는 뭐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하니까 노동은 저의 뭐 카드값, 월급, 생활비 사실 저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화폐로 이제 임금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임금으로 보상받는 일 그런 것들을 사실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현대 사회가 되면서 사실 그 시장 경제 바깥의 사람들이 너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바깥뿐만 아니라 사실 뭐 시장 경제 일을 하더라도 안정적이지 못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노동의 개념이 되게 혼돈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를 이제 뭐 산책을 시켜드리러 나가기도 하고 또 안마도 해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세요. 그럼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노동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아들내미니까 효도 뭐 내지는 의무 뭐 사실 그렇게밖에 평가 안 되거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가사노동. 그렇죠. 가사도우미를 부르면 노동이지만은 사실 각 주부의 그 노동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똑같은 일임에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존중받지 못한 노동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타임뱅크는 이제 새롭게 노동으로 정의하고 보상하고 하자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손톱 깎아주고 발톱 깎아주는 행위 그 자체도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굉장히 가치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군요. 시장 경제에서는 이걸 임금으로 준다든지 돈으로 지급하지를 않잖아요. 꼭 대가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개념의 확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타임뱅크에서 보는 노동이라는 거는 그 임금 받는 노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내는 그 모든 활동들까지 노동으로 보고 그것을 화폐는 못하기 때문에 네. 시간으로 하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윤수 선생님 진짜 오늘 희망처방전을 타임뱅크가 제대로 제시해 준 것 같아요. 이 방송 듣는 청년들 중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좀 그만 떨어지고 싶어. 그만 실패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한테 덧붙여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쓸모없는 사람도 없고 쓸모없는 활동도 없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많고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일도 많고 이 타임뱅크는 어쨌든 도움을 주고 받고 하면서 서로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많이 배웠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책을 읽어주고 청각장애인에게 뭐 같이 걸어주고 아까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면
또 그 과정에서 희망이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은 없고 또 쓸모 없는 노동은 없다. 우리가 찾을 일들은 여전히 많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현수 선생님이 방송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걸 포기하지 네. 말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오늘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포기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누구나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손사락 대표님, 이 방송 듣고 있는 청년들 혹은 청년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봉사라는 거는 사실 이게 언뜻 이제 주는 것만을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타임뱅크에서는 받는 것도 동등하게 존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봉사를 받는다라는 거는 누군가로부터 기회를 또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제 사실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좀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낯선 어떤 그런 문화가 있는데 절대 네. 그럴 필요가 없고요. 네. 도움을 요청해라.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제 이 코너의 희망 처방전이라는 게 너무 제 마음에 들고 오늘이 조금 그런 처방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 그 타임뱅크가 영국에서 처음 퍼져나갔던 계기가 그 타임뱅크를 처음 만드신 에드가칸 박사님이 라디오 방송 출연을 통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요? 예, 그때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그날 방송국이 난리가 났답니다. 전화가지고. 너무 반갑네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많은 청년들이 네. 여기도 전화 주시든지 저희로 전화 주셔가지고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같이 한번 꿈꿔보는 그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희망의 기적이 저희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면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고 계세요. 2630님은 좀 전에 듣기 시작했는데 대통령 나오신 줄 알았다. 대통령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 좋네요 하셨네요. 좋으면 됐죠 뭐. 그리고 3559님 와 타임뱅크 알게도 유익하네요. 봉사의 기쁨 실천해야겠어요. 아름다운 세상 타임뱅크 응원합니다. 1880님 와 하시는 일이 너무 숭고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고 쓸모없는 일은 없다라고 두 분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기억하시고 타임뱅크 운동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타임뱅크 코리아 손설학 대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김현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